아휴, 사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새벽, 공원 벤치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한 어르신이 무심히 던진 말입니다. 이 말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노후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자녀도 출가하고 월급은 끊겼는데 어느 순간 삶의 중심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밀려난 기분이 드는 거죠. 돈이 없으면 외로움이 2배, 건강까지 잃으면 고통은 3배입니다.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준비 부족? 맞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은퇴 후의 삶을 직접 살아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노인들의 진짜 고백을 통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찬찬히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 1. 나는 연금이 있어도 외롭다. 72세, 홀로 사는 송할머니. 서울 외곽의 한 빌라 지하. 72세 송할머니는 매달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은 노후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지방으로 떠나 연락도 드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가끔 마트를 들르고 돌아오는 일상. 살아있는 게 뭐라고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니까요. 할머니의 말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한 체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걸 노년이 되어서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준비 포인트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를 미리 잘 다져야 한다.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 모임 등 내가 찾아가는 관계를 평소에 만들어 두자. 사례 2. 난 아직도 일한다. 안 하면 굶어. 68세 편의점 야간 알바 이씨. 경기 남부의 한 편의점. 이씨는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합니다. 나이는 이미 68세. 허리도 좋지 않고 눈도 침침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40만 원, 그마저도 늦게 가입해 오래 받지도 못합니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가. 감기약 하나 사는 것도 부담이야. 그래도 손님들하고 인사 나누는 게 그나마 낙이야. 퇴직 후 소득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환상일 뿐. 생계비, 관리비, 약값, 교통비 매달 고정 지출이 은근히 많습니다. 돈 없는 노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준비 포인트 60대 이전, 은퇴 후 수입원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작은 임대소득, 배당소득, 유튜브 블로그 수입, 지역 활동형 아르바이트라도 미리 설계하자. 사례 3.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자식 눈치만 봐요. 74세, K씨의 고백. K씨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80만 원 넘게 받고 배우자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 갈등입니다. 자식 둘 모두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매달 손을 벌리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집을 팔아 자식들에게 나눠주라 말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날 텐데 살아있으니까 집 때문에 싸우고 눈치 보고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정서적 독립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 포인트 가족과도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대에 자산 관리는 철저히 내 기준대로 감정보다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 필요시에는 유언장, 증여계약, 노후 설계서를 작성해 두자. 결론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은 단지 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고립되고 의미를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재무 설계가 아니라 관계, 자존감, 소득, 건강, 삶의 목표까지 총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50대라면 지금부터, 60대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보여주는 은퇴 후 삶의 위기.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노인의 현실은 단순히 나이든 삶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붕괴의 경계선 위에 선 위험한 삶입니다. 1. 경제적 위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월 약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퇴직 전 소득의 2030% 수준에 불과하며 노후의 최소 생활비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노후를 위한 추가 자산 축적 없이 연금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많은 이들이 생계형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단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편의점, 경비, 환경미화, 폐지수거 등은 신체적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전문가 조언. 50대부터 은퇴 후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저축, 기초생활수급 자격 점검, 지역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수입원을 분산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서적 고립, 인간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우울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명 중 1명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왕래가 줄고 친구들과도 단절되면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보내는 날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설계도 경제만큼 중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동호회, 평생학습 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가족 내 역할 소멸, 정서적 소외와 존엄의 위기. 노후의 가장 큰 고통은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사회의 일원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결정권도 발언권도 사라지며 심지어 가족 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집을 두고 자식들끼리 다투는 경우, 연금을 놓고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 심지어 아버지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같은 충격적인 말을 듣는 노인도 실제 존재합니다. 이는 노후의 자산 관리 문제와도 직결되며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재정 구조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와 재산에 관한 문제는 감정보다 계획이 앞서야 합니다. 상속증여 계획, 유언장, 연금 관리 등 노후 자산의 주도권은 반드시 본인이 가져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 세무적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준비는 지금 시작돼야 한다. 많은 노인이 말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두렵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만든 사회 시스템과 개인의 노후 설계가 실패했다는 경고입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관계, 건강, 자존감, 존엄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은퇴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더 늦기 전에 구조적인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이미 60대 이상이라면 주어진 현실 안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삶을 재설계하십시오.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두 노후를 꿈꿉니다. 평생 일해온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자 가족들과 함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후를 준비하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과도한 욕심, 그리고 정보 부족이 어우러져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빚더미에 앉는 비극을 초래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다가 겪게 된 현실적인 실패 사례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함정이 여러분의 코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판단이 가져온 은퇴 후의 재앙. 첫 번째 사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 전 재산을 날린 60대 부부. 서울 외곽에 거주하던 김씨 부부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습니다. 주변의 말만 듣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혹했던 겁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결국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은 두 사람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은커녕 작은 아파트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왜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는지 후회뿐입니다. 남들만 믿은 제 잘못이죠. 좋은 투자 상품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금물.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절대로 묻지마 투자를 해선 안 됩니다. 투자 상품의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사례,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했다. 실패한 55세 여성.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소규모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한 박 씨는 초반에는 꽤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임대료 상승과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운영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점점 빚이 늘어났고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꿈꿨는데 오히려 큰 빚만 남았어요. 가족에게도 미안할 따름입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훈: 창업의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라. 은퇴 후 창업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장 상황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자녀 교육비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파산한 58세 가장. 최 씨는 두 자녀의 해외 유학과 고급 교육 과정을 위해 은퇴 자금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가져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돈을 들인 자녀는 아직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최 씨는 기대와 달리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되겠지만 나 자신의 미래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라고 후회했습니다. 교훈: 자녀에게 올인하기 전에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라.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자녀에게 투자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실패를 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현재 자산과 예상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재정 플랜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안전 자산과 다양한 수익원 확보. 은퇴 자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특히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투자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신의 역량에 맞는 창업과 소비. 창업은 신중해야 하며 무리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냉정히 판단하고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는 극단적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막연한 기대감이나 주위의 말만 믿고 움직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미래는 준비한 만큼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실패하지 않는 노후 계획 전문가 칼럼. 노후를 준비하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노후 준비는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로서 은퇴 후 실패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패하는 노후 준비의 공통점. 1.
모호한 목표 설정. 돈을 많이 모으면 된다. 이 말은 듣기엔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면 구체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건강 상태, 자녀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준비 과정도 흐릿해지고 결국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리스크 관리 부족. 투자는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한다. 혹은 고수익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문제를 만듭니다. 안정성만 고집하다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고수익을 쫓다가 손실을 보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하면 은퇴 자금이 위태로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3. 지나친 소비나 의존. 노후에도 지금처럼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과 동일한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합니다. 반면 일부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접근은 독립성을 해치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구체적인 재정 목표 설정. 목표는 숫자로 명확히 표현돼야 합니다. 노후에는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65세부터 85세까지는 월 200만 원, 이후에는 월 150만 원을 지출하며 의료비로 연간 30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한다처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현재 자산과 연금, 그리고 추가 수입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나 온라인 재정 계산 도구를 활용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2. 포트폴리오 다양화. 모든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ETF와 같은 저비용 투자 상품이나 배당주와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 노후 준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입니다. 3. 소비와 욕심의 균형 찾기. 적게 쓰고 많이 남기자는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와 절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절약만 하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과소비를 하면 금세 자금이 고갈됩니다. 가령 매달 가족 외식비로 50만 원을 사용하던 가정이 은퇴 후 이를 30만 원으로 줄이되 나머지 20만 원은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자신을 위한 취미 활동에 투자한다면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피한 성공적인 사례. 사례 1. 작은 행복에 집중한 70대 부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부부는 은퇴 후 월 150만 원의 소득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매달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지출을 줄이고 나니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지더라고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는 게 큰 행복이 됐어요. 사례 2. 작은 가게 창업으로 안정된 노후를 만든 60대 여성. 퇴직 후 작은 꽃집을 운영 중인 한 여성은 매달 약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으며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더 중요했어요. 덕분에 매일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3. 가족과 함께 준비한 노후.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가장은 자녀들과 함께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려다 보면 불안해져요. 가족과 대화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도 부모의 노후를 이해하게 됐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됐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금 당장 시작하라. 노후 준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은퇴 준비는 대단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와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소득의 20%를 저축하거나 현재의 소비를 10% 줄이는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과 꾸준함입니다. 마무리하며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돈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감까지 챙기는 은퇴 후 삶을 만들어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노후는 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성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차피 직장에서의 관계는 인적 관계가 아니라 물적 관계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물적 조건들이 변하게 되면 자연스레 사람 간의 관계도 변하게 되죠. 은퇴 후 삶 왜 개박살 났을까? 씁쓸한 현실과 극복 방법. 지점장님, 소리에 어깨가 으슥했던 시절 기억하시죠? 잘 나가던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폭삭 주저앉을 줄은.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였고 덩그러니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막막한 미래뿐.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차피 회사 사람들은 다 물적 관계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딱 끊기는 순간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직장은 울타리였고 월급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생명줄이 끊기니 남은 건 맨몸뚱이뿐. 에이 설마 나까지 그렇게 되겠어? 하셨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멀쩡하던 삶이 개박살 났을까? 1. 돈이 없다. 월급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뼈 때리는 말이지만 진실입니다. 월급날 통장에 꽂히는 돈은 마치 마법 같죠. 하지만 그 마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마법은 풀리고 통장은 텅 비어갑니다. 설마 난 괜찮겠지 하셨다면 지금 당장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헉,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싶으시죠? 사례 1 잘 나가던 김 부장님의 몰락. 김 부장님은 잘 나가던 엘리트였습니다. 연봉은 높았고 성과급도 두둑했죠. 하지만 은퇴 후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월급은 끊겼고 모아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게다가 자녀 학자금, 결혼 자금까지 대느라 등골이 휘었습니다. 결국 김 부장님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난 지점장이었어. 뭐든 할 수 있지. 자신감은 좋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회사 밖에서는 당신의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니 다른 능력은 녹슬대로 녹슬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싶으시죠?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입니다. 사례 2 박 과장님의 좌절. 박 과장님은 30년 동안 한 회사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박 과장님은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몰랐고 영어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결국 박 과장님은 경비원 자리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3. 외로움, 고독, 그리고 절망. 친구, 동료, 다 필요 없어. 하셨죠? 하지만 은퇴 후 당신 곁에 남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가족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있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당신은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사례 3 최 대리님의 비극. 최 대리님은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가정도 소홀히 했습니다. 은퇴 후 최 대리님은 가족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멀어진 후였습니다. 결국 최 대리님은 혼자 쓸쓸히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폭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돈 모으세요. 제발. 티끌 모아 태산. 뻔한 말 같지만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월급의 10%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은퇴 후 당신의 생명줄이 될 겁니다. 연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공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컴퓨터, 외국어, 요리, 악기 등 뭐든 좋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 은퇴 후에도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3.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세요. 혼자 살 수 없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끈끈한 인간관계는 은퇴 후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잘 나가던 김 부장님, 왜 폐지를 줍게 되었을까? 은퇴 설계 실패의 씁쓸한 교훈. 김 부장님, 요즘 뭐 하세요? 지난 주말 동창회에서 마주친 김 부장님은 몰라보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엘리트,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분이 폐지를 줍는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죠. 씁쓸한 마음을 안고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봤습니다. 월급은 컸지만 쓸 곳도 많았어. 김 부장님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았지만 그만큼 지출도 컸습니다. 자녀 사교육비,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외제차 할부금, 씀씀이가 해퍼돈 모으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막연히 믿었던 거죠. 은퇴 후? 막연히 잘 살 거라 생각했지. 김 부장님은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될 거라 낙관했죠. 하지만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 충당도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결혼 자금,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자식 농사? 다 부질없는 짓이야. 김 부장님은 자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믿었죠. 하지만 자녀들은 취업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모에게 손 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자녀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건강? 젊을 때 챙겼어야지. 김 부장님은 젊을 때 건강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잦은 야근, 회식, 스트레스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은퇴 후에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건강 악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고 결국 김 부장님은 폐지를 줍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내 꼴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김 부장님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잘 나갔지만 은퇴 후 급격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죠.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설계 실패의 원인. 김 부장님의 사례를 통해 은퇴 설계 실패의 주요 원인을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 젊을 때 버는 만큼 쓰는 습관은 은퇴 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막연한 낙관.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잘 살 거라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의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고 부모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소홀. 젊을 때 건강을 잃으면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설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깁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이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설계를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하여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 당장 은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은퇴 계획을 세우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30년 외길 인생, 박 과장의 쓸쓸한 퇴장.
평생 직장 신화의 붕괴와 재취업의 어려움. 박 과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만난 박 과장님은 예전의 활기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딘가 쓸쓸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 헌신했지만 은퇴 후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를 떠나 낯선 세상에 내던져진 박 과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은퇴 후 삶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팠는데 박 과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3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 변화로 평생 직장 신화는 붕괴되었고 박 과장님은 예상치 못한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영어?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박 과장님은 30년 동안 한 분야에만 매진하다 보니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기본이고 영어 회화 능력까지 요구하는 시대에 박 과장님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재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경비원 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박 과장님은 생계를 위해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자리도 경쟁이 치열했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 과장님은 몇 번의 면접에서 탈락하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어렵게 경비원 자리를 구했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은퇴 후 삶,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박 과장님은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고립감과 상실감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기자가 바라본 박 과장님의 좌절. 박 과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어려움을 대변합니다. 평생 직장 신화가 무너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삶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분야에만 매몰되어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쌓지 못한 경우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박 과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은퇴 후 삶은 결코 쉽지 않으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평생 학습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혀야 합니다. 재취업 준비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관리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 관리.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삶을 준비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 중독. 최 대리의 마지막 선택. 워커홀릭의 비극, 가족 해체와 고독의 끝. 최 대리님, 왜 그런 선택을? 지난주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최 대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워커홀릭으로 유명했던 그가 은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은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최 대리의 삶을 추적하며 그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회사가 내 전부였는데. 최 대리는 젊은 시절부터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남들보다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것은 물론 휴가도 반납하며 회사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곧 성과로 이어졌고 승진도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그의 부재에 서운함을 느꼈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최 대리는 가족의 불만을 알면서도 지금은 일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외면했습니다. 은퇴 후 난 뭘 해야 하지? 최 대리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무관심에 지쳐 있었고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 대리는 갑자기 텅 빈 자신의 삶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술만이 내 친구였어. 최 대리는 외로움과 허무함을 술로 달랬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마시던 술이 점점 습관이 되었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술에 취해 잠드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술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최 대리는 삶의 의욕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죽음만이 탈출구였어. 최 대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회사에 대한 미련,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삶에 대한 허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워커홀릭의 위험성과 은퇴 후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탐사보도 워커홀릭의 비극, 우리 사회의 문제. 최 대리의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중심적인 문화가 강하고 개인의 삶보다 회사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워커홀릭이 되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아갑니다. 워커홀릭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워커홀릭은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워커홀릭은 질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워커홀릭을 일중독이라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워커홀릭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커홀릭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합니다. 해결책 1과 삶의 균형, 그리고 사회적 지원. 워커홀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워커홀릭 증상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워라밸을 존중하고 일 중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휴가 사용 장려,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워커홀릭 직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워커홀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워커홀릭 예방 교육, 상담 프로그램 지원, 워라밸 문화 확산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워커홀릭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워커홀릭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최 대리의 죽음 잊지 않겠습니다. 최 대리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워커홀릭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워커홀릭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삶 왜 무너질까? 과학으로 풀어보는 씁쓸한 현실과 똑똑한 극복 전략. 팀장님 은퇴 축하드립니다. 샴페인 터지는 소리와 함께 화려했던 이막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갑자기 삶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허무함과 불안감이 밀려오죠. 마치 롤러코스터 꼭대기에서 추락하는 기분이랄까요? 왜 우리는 은퇴 후 삶에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그 씁쓸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그리고 똑똑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1. 뇌과학이 말하는 중독의 무서움. 도파민 함정에 빠진 당신. 혹시 회사에서 성과를 냈을 때 느꼈던 짜릿함 기억하시나요? 그 짜릿함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물질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죠. 문제는 우리 뇌가 이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일 중독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직장에서의 성취, 인정, 권력 등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러한 도파민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금단 현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기력감, 우울감, 불안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 사회심리학이 말하는 정체성의 위기. 나는 누구인가? 난 박 과장이 아니야. 난 그냥 박씨 아저씨야. 은퇴 후 명함 속 직함이 사라지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은퇴는 이러한 역할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난 가족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도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화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3. 진화심리학이 말하는 생존 불안. 돈 없으면 죽는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존 불안을 극대화시키고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 돈 많이 모아놨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악화, 투자 실패 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경제적인 안정감이 흔들리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똑똑하게 극복할 시간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의 어려움을 이해했다면 이제 극복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1. 도파민 함정에서 탈출하라.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여행 등을 통해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은퇴 후에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라.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3.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라.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라. 가족, 친구, 동료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5. 건강관리에 힘써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천 도서.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팀 페리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의 기술. 게리 비숍.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은퇴 후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지식과 똑똑한 전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행복한 은퇴 후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55세 은행 지점장. 은퇴 1년 만에 후회한 12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해요. 특히 55세의 은행 지점장 자리를 내려놓고 은퇴한 지 1년 된 분이 겪은 12가지 후회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드디어 쉴 수 있구나라는 묘한 해방감이 먼저 떠오르죠. 저도 직장 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져서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은퇴해도 그 다음 단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이 뒤따르더라고요. 은행 지점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은 상당히 높은 연봉과 확실한 직업 안정성을 누렸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내가 왜 더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단순히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경제적 아쉬움부터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라는 정체성과 역할 상실감까지 다양한 후회와 갈등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분이 겪은 12가지 후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나누어 볼게요. 그 전에 우선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세 분의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사례 1. 퇴직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저희 이모부가 59세에 은퇴하셨는데 당시 은행 잔고와 퇴직금만 믿고 앞으로 한 20년은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은퇴 직후 처음 6개월은 정말 달콤하게 보내셨어요. 새벽까지 TV 보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여행도 다니면서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었죠. 문제는 1년이 지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퇴직금을 너무 넉넉하게 쓴 거예요. 그동안 못 즐겼던 골프도 자주 치고 해외여행도 한 번에 2주씩 잡다 보니 지출이 점점 커졌죠. 게다가 차를 새로 뽑았더니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집안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예상보다 빨리 목돈이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다시 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은퇴한 6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분에게 맞는 일자리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여기저기 줄일 수밖에 없었고 명예롭게 퇴직했던 기억이 점차 부담감으로 변했어요. 이 사례처럼 은퇴하면 돈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월별 지출 계획부터 어느 정도의 예비 자금이 필요한지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이 가족과 더 친해질 줄 알았는데 서먹해졌어요. 한 지인은 55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그동안 워낙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평일에 늘 집에 있다 보니 아내분은 내가 하던 집안일을 굳이 왜 자꾸 간섭해? 라고 답답해하시고 자녀들과도 대화 패턴이 맞지 않아 소통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바쁘게 일하는 아버지라서 자녀들도 서로 바쁜 와중에 짧은 대화로 적당히 지냈지만 이제 아버지가 집에 상주하니 일상에 어색함이 생겨버렸대요. 결국 가족 간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는 걸 늦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직장에서 해오던 방식을 가족에게도 적용하려고 했구나. 가족들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적응하기 어려워했구나라는 점을 깨닫고 각자 역할과 라이프 스타일을 재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했죠. 이 사례는 은퇴하고 난 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부딪혀보면 서로 익숙하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은퇴 전부터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미리 점검하고 서로 원하는 바를 나눠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사례 3 내가 이뤄놓은 직함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분은 30년 넘게 대기업에 근무하며 임원까지 달았는데 은퇴 후 한동안 우울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임원님이라고 대접받으며 결정권자였지만 퇴직하고 나니 매일 전화 오던 사람들도 뚝 끊기고 회사 소식도 들을 길이 없어 외로워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자괴감도 들고 어딜 가도 한때의 명함을 내밀 수 없으니 이방인이 된 기분이더래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을 잃고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날이 점점 길어졌죠. 그나마 다행인 건 뜻이 맞는 지인들을 찾아서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정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조직의 직함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이 사례는 특히 내 정체성은 직장과 함께였다고 믿었던 분들이 은퇴 직후
공허함이나 우울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은퇴 전 23년 전부터 취미나 새로운 도전, 인간관계를 조금씩 만들어두는 게 큰 도움이 되죠. 은퇴 1년 차 은행 지점장이 겪은 12가지 후회. 위 사례들과 비슷하게 55세 은행 지점장님이 은퇴 후 1년을 지내며 겪은 후회를 정리해 봤습니다. 미리 알면 우리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재정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음. 돈이 어느 정도 있겠지라는 막연함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구체적인 월 지출, 연 지출을 계산하고 추가 수입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야죠. 건강관리 소홀.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로 건강 진단을 받았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시간 많으니 좀 쉬면 된다고 방치하다가 큰 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대요. 가족과의 소통 부족. 이제 가족이랑 시간 많이 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서로의 새로운 일상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취미 또는 새로운 목표 부재. 이제 놀면 되지 뭐 하다가 막상 놀만한 게 별로 없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인맥의 급격한 단절. 직장에 있을 때만큼 전화나 모임이 없으면 생각보다 외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우울감. 내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무력감이 찾아와 심리적 위축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부 관계의 새로운 갈등.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게 되고 부부싸움이 늘어나기도 해요. 단기적 욕구에 과도한 지출. 여행, 취미, 자녀 결혼 지원 등으로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어 당황하게 되죠. 은퇴 후 플랜 B의 부재. 뭐라도 알바나 하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50대 후반, 60대에 적합한 일자리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 시선에 대한 과민 반응. 나 이제 무직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며 위축되는 경우가 잦대요. 의미 있는 활동을 놓침. 봉사나 동호회 같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놓쳐 무료함이 더 커진다네요. 너무 늦은 깨달음. 내가 은퇴 전에 좀 더 대비했어야 했는데 라는 뒤늦은 후회가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재정 계획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에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취미 비용 등 꼼꼼하게 리스트를 만들고 1020%는 예비 지출로 잡아두는 것이 좋아요. 건강관리 직장생활 마무리 단계부터 식단, 운동을 꾸준히 챙기고 중대한 질환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과 대화. 은퇴 후 일상의 변화에 대해 가족 간 역할 분담을 미리 상의해 보세요. 서로가 편안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선을 찾는 게 중요하죠. 새로운 목표나 취미 찾기, 여행, 운동, 독서, 봉사활동 등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세요. 인맥 유지 및 확장. 직장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나 모임을 찾아보세요. 평소에 지인들과도 연락을 지속하는 게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역할 설정.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봉사나 커뮤니티 참여, 내가 가진 전문성을 살려서 무료 강의나 지역 봉사 등을 해보면 만족감이 정말 커집니다. 마무리하며 55세의 은퇴에 1년 동안 겪은 후회는 꼭 은행 지점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은퇴라는 인생 전환점에 서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과 후회를 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한 후회들 중 여러분이 가장 나도 저럴 것 같은데? 라고 공감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모을지, 건강은 어떻게 챙길지, 가족과는 어떤 방향으로 소통을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를 미리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라고 하잖아요. 30년 넘게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기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단 기대하고 준비하면 분명 지금보다는 한결 더 여유롭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이미 은퇴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고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뭐든 한 발 움직이면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모두 후회 대신
참 다행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은퇴 생활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